계약 해지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티스트가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정하는 판결이라면서도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든 인용 결정이 나든 본안 판결 전에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다른 회사와 접촉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라고 조금 먹어도 말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이어 피프티 같은 경우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전속계약이 존재하니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 위반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조금 더불어 먹어도 잘한 전속계약 거예요?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게 위반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먹어도 잘한 그러면서 거예요? 이럴 경우 본안 판결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이전 것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전속계약 효력이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계약 조건 협의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계약을 하는 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피프티 멤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결코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멤버 측은 소속사로부터 신뢰 관계가 깨졌고 자신들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사태가 흘러가면서 지금은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소속사로 옮겨가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이 이러한 구차한 변명이 아닌 정말 속 시원하게 솔직한 마음을 전홍준 대표에게 털어놓았더라면 상황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에 대해 꽤 많은 이들은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을 챙기는 마음에 최대한 그들의 조건을 맞춰주려고 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홍준 대표를 좀 더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홍준 대표에게 이것저것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갑작스럽게 소송을 시작한 것은 아마도 앞서 있었던 소속 가수와 소속사 간의 분쟁에서 대부분 소속 가수들이 승소하는 것을 보고 이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법원이 피프티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못해줬을 때 신뢰관계의 파탄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피프티의 경우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불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피프티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할 순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피프티가 전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론을 모두 무너뜨린 것 역시 멤버 본인들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제대로 건드린 셈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전홍준 대표가 감싸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앞서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및 전자기록, 송기 혐의 등을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더기버스가 유죄라는 가정하에 멤버들 역시 공범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검사에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이득에게 제한을 철폐해서 모든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해 검사에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범인, 범죄 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즉, 공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프티 멤버와 더기버스는 현재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서로 엮지 마라. 우리는 각각이다. 더기버스와 관계없이 멤버들이 주체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쏟아지는 증거 자료나 정황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이제 검찰이 더기버스를 넘어 피프티 멤버들까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기버스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포착되면 어트랙트에서 직접 고소가 없어도 멤버들을 향한 수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은 관련이 없다고 감싸주고자 해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바른 인성과 엔터테인먼트 기획과 실행력을 업계 내에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알아봤던 것일까요? 큐피드의 성공의 숨은 공신으로 기타리스트 김세왕이 활약했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김세환과 전홍준 대표가 합작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써준 또 다른 인물이 이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환은 지난 4월부터 어트랙트 USA의 COO, 즉 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와 함께 미국 워너뮤직 본사를 비롯해 유수의 현지 업체들과 일일이 미팅을 갖고 피프티의 미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전 대표와 김세환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후 K-팝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 곧바로 손을 잡았다는 후문인데요. COO라는 직책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활동, 협력, 추진 및 협의하는 데 업무라고 소개한 김세환은 워너뮤직 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과 향후 피프티 활동을 위해 전 대표님과 회의를 많이 다녔다. 현재는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위해 곡 수집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세환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셔서 워싱턴 DC 쪽에서 자랐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다가 2018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되었고 현재 LA에서 음악 외에도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테크 쪽 투자 심사, 엑셀러레이터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력을 쌓아오다가 자연스럽게 어트랙트와 손잡게 됐고 당초 7, 8월부터 피프티의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계획 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프티 사태를 곁에서 지켜본 김세환은 누구보다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는 전 대표님이 6월 LA 출장 오셨을 때 피프티가 앞으로 미국 활동을 하면서 지낼 집을 알아본다고 하시는데 가격이 너무 헉소리나게 비싸더라. 왜 이렇게 비싸고 좋은 집을 알아보시나 여쭤봤더니 우리 아티스트들이 집 떠나서 타국에서 활동하는데 스케줄 마치고 집에 오면 좋은 곳에서 편히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수영장을 보유한 집을 알아보셨다. 그때 전 대표님이 아티스트 생각을 참 많이 해주신다고 느꼈다라고 여담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세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김세환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인이기도 한 하와이의 이모 회장님이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전홍준 대표에게 추천을 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현재 이 인물로 목소리가 모이고 있는데요. 바로 SM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 이수만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이수만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수만은 하와이와 꽤 관련이 많은 인물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SM엔터테인먼트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수만을 비롯해 소속, 가수 대부분과 직원까지 총 350여 명이 하와이에서 워크숍을 겸한 단합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어깨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인터뷰에서 지금 해외에서 글로벌 뮤직의 세상에 대해 골몰 중이라고 근황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만은 과거 록음악을 했었고 밴드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김세환과도 친분이 있을 수 있고 20여 년간 엔터업계에 몸담고 있었던 전홍준 대표와도 친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하와이에 있는 동안 피프티 사태를 지켜보다 김세환과 전홍준 대표를 연결시켜준 인물이 이수만이라는 추측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추측대로 이수만이 전홍준 대표의 미국 진출에 도움을 주었다면 여기서 그 도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K-팝의 글로벌화를 계속해서 계획 중인 이수만이 전홍준 대표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대형 소속사가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SM엔터테인먼트에서 수많은 K-팝 아이돌을 배출한 이수만이 전홍준 대표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도 있죠. 또한 얼마 전 드론 택시를 만드는 중국 자율주행 항공기 업체 이수만이 3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면 원래 주력하던 분야가 아님에도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수만이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무한한 성장성을 보고 엄청난 금액의 투자 유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추측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멤버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할까요? 이미 지금 벌어진 일만으로도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앞서 9월 12일에 미국에서 열렸던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당당히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다시 한번 자신들의 존재감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은 본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라며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 또한 하루빨리 알아차리길 바라겠습니다. PPT 멤버들의 굉장히 처참한 상황과는 반대로 전홍준 대표님의 경우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내용 제가 여러 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 뒤에는 정말 막강한 깜짝 놀랄 만한 후견인이 존재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홍준 대표님 곁에 그저 평범하게 방송 활동만 해 나갔어도 지금 이 PPT 멤버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PPT 멤버들 아직까지도 오늘날 아직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갈 생각이 전혀 존재치를 않는